안녕하세요. 네, 2023년 경영지도사 1차 시험 대비 경영학 기본이론 강의를 담당하게 된 이인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 이제 경영지도사 1차 시험 대비 목적으로 이제 경영학 강의를 경영학을 공부하시게 될 텐데요. 일단 그 진도 나가기 전에 전체적인 개요적인 측면을 말씀드릴 목적으로 오리엔테이션 좀 하는 시간 가지도록 할 거고, 그 시간들을 좀 가지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 그 동영상 강의 보시면 첨부 파일이 2개가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 첨부 파일 2개 중에 하나가 한 장짜리 오리엔테이션 자료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 가지고 같이 이야기 들으시면 될 듯해요. 그럼 이제 잠깐 보시면 제일 첫 번째 이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냐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오늘부터 그 경영지도사 1차 시험 목적상으로 이제 경영학 저랑 같이 공부하실 거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과정에서 질문사항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공부하시는 과정에서 공부하는 방법들이나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도 이제 저랑 이제 공유하고 싶은 그러신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하고의 의사소통 채널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냥 Q&A라고 쓰겠습니다. Q&A이고 크게 3가지 채널 정도를 이용할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역시나 해커스 경영 아카데미 내에서 이제 여러분들 인강 수강하실 거고요. 그 인강 수강하시다 보면 이제 질문할 수 있는 그 메뉴가 있죠. 그래서 그 메뉴에다가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답변한 형태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시나 이제 제 이메일 알려드릴 테니까 저한테 이메일 주시면 제가 그 이메일을 통해서도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이메일은 fuzzyworlt 퍼즈월드입니다. 항상 이거 적어들 때마다 좀 죄송한 건 뭐냐면 이메일이 좀 어려워서 좀 죄송하긴 한데, 어쨌든 fuzzyworlt 골뱅이 연세.ac.kr로 이메일 주시면 제가 수신할 거고요. 뭐 특별한 사유 없는 한 무조건 24시간 이내에 회신 갈 거예요. 그래서 이메일을 이용하시는 방법 있을 거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네이버에 카페 하나를 운영하는 게 있어서 이 카페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카페 명이 이인호 경영연구소예요. 그래서 요 카페명 조회하시면 제 카페 조회될 거고, 가입 신청하시면 가입하셔서 질의응답 당연히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시험 준비하시면서 필요한 관련 자료들도 조금씩 업로드 할 거예요. 그리고 역시나 이제 그런 일이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 교재에 대한 정오표가 필요한 경우들도 있을 거고, 이제 그런 것들 조금씩 이제 카페에다 올려놓기도 할 거니까 그런 목적으로도 좀 활용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가지고 일단 여러분들과 저하고의 의사소통 채널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이제 어쨌든 강의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 강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교재가 활용되는지에 대한 것들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교재 가지고 강의를 진행할 거냐면 2023 핵심 정리 경영학이란 교재 가지고 강의 진행할 거고요. 이거 벌써 칠판까지 왔습니다. 제 칠판 교재 가지고 강의를 진행할 거예요. 그럼 이제 이 교재에 대한 특성들 잠깐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이 교재 뭐부터 좀 확인해 보실 거냐면 교재가 이제 어떠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 잠깐 보실 텐데, 뭐 교재 다 가지고 계실 테니까 쭉 넘겨보면서 같이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제일 첫 번째 그 뭐가 들어가 있을 거냐면 차례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차례 보시게 되면 파트 1, 파트 2, 파트 3, 파트 4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제 그렇게 묶어놓은 데, 그러니까 그런 순서를 잡아놓고 그렇게 묶어놓은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좀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경영학이라는 과목을 생각하실 때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시면 너무 포괄적이야. 이게 뭐야? 뭔지 잘 모르겠어. 이런 사고방식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뭐냐면 이 경영학을 접근하는 순서를 잘 모르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경영학도 역시나 하나의 학문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 접근 순서들을 가지고 계시면 그만큼 더 수월해지게 되는데,
그 접근 순서대로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파트 1 경영학 입문으로 되어 있고요. 그 안에 경영학 원론과 경영 전략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파트 2 조직 행동론, 파트 3 인적 자원 관리, 파트 4 생산 운영 관리, 마케팅, 그다음에 기타 경영학의 영역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뭐 재무 관리, 회계학, 경영 정보 시스템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회계학을 별도의 과목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공부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 강의에서는 제가 회계학을 다루지는 않겠지만, 물론 이제 나중에 문제되는 얘기 잠깐 드리겠지만, 어쨌든 전적으로 이제 그런 구성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게 바로 목차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목차 순서 따라가시면 경영학을 접근하는 가장 기본적인 순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이제 추가적인 얘기 좀 드릴게요. 그 자료 보시면, 지금 한 장짜리 자료 보시면 맨 마지막에 최근 5년 동안의 기출문제에 대한 그 기출 현황 자료가 좀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 최근 5년 동안이니까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해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파트별로 기출 경영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역시 밑에 보시면 이제 총 40문제가 되다가 2021년도부터 25문항으로 문항수가 줄었어요. 그래서 각 파트마다 쭉 보시면 이제 오른쪽 끝에 그 전체적인 이제 비율 들어가 있고요. 역시 그 확인해 보시면 제일 파트 1 경영학 입문, 파트 2 조직 행동론, 파트 3 인적 자원 관리까지요. 거기까지가 전체로 한 70에서 75% 정도, 그 정도의 비율이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 분야가 25%에서 30%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한 가지 더 할 수 있을 것 같으냐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경영조사 1차 경영학을 준비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감이 나오잖아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준비한 시험은요, 100점을 맞아야 되는 시험이 아니에요. 꽈락 없이 평균 60점만 넘기면 되는 시험이 바로 경영지도사 1차 시험이 되는 겁니다. 근데 파트 1, 파트 2, 파트 3에서 70에서 75%의 비중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를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거기를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좀 살짝 보셔도 크게 대세에는 지장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요, 수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수석하는 게 아닙니다. 합격만 하시면 되세요. 수석을 목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아니고요. 합격을 목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트 1, 2, 3 중심으로 공부하시고, 파트 4 이제 마지막 부분들은 기출문제 중심으로 보셔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진도 계속 나갈 때 역시 파트 1, 파트 2, 파트 3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나머지 파트 4는 기출문제 중심으로 이야기한 형태,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려서 차례에다가 출제 경향들 가지고 해서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는지, 어떤 비중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차례가 지나고 나면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냐면, 파트별 요약 정리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역시 교재 가지고 쭉 넘겨보시면 파트별 요약 정리, 표 형태로 이제 전체적인 내용들이 쭉 들어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어떤 용도 때문에 집어넣은 거라고 보시면 되냐면, 이 파트별 요약 정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경영지도사 1차 시험 목적상으로 경영학을 공부하실 때 처음과 중간과 끝을 장식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처음에 경영학을 시작하실 때 이놈의 경영학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구조를 좀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파트별 요약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목적으로 일단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경영학을 시작하시면 경영학을 계속 공부하실 텐데, 제가 이제 나중에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경영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암기가 아니고요. 회독수를 계속 늘리시는 거예요. 반복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반복이 제일 중요한데, 그 반복을 교재를 들고 다니면서 반복할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공부에 이제 마음을 먹고 도서관을 가신다든가 하셨을 때는 교재를 가지고 보시겠지만, 짬짬이 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짬짬이 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짬짬이 보실 때도 교재를 가지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제 조금 컴팩트한 자료가 필요할 거고요. 그 컴팩트한 자료 계속 들고 다니시면서 수시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파트별 요약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시험 당일이 됐습니다. 시험 당일이 됐어요. 그럼 이제 시험 당일이 됐으면, 뭐 시험 전날이나 시험 당일날
막판 뒤집기, 역시 사실 경영은 막판 뒤집기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요, 마지막에 딱 보고자 하는 그런 가장 컴팩트한 아티클, 그 목적으로도 이 파트별 요약 정리가 사용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결국 이 파트별 요약 정리는 여러분들이 경영지도사 1차 시험 목적상으로 경영을 공부하실 때 계속 들고 다니시는 파트너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만들어 놓은 자료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경우를 종종 제가 경험하냐면요, 제가 좀 전에 들고 다니면서 계속 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쭉 하고 찢으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걸 제가 그 예전에 현장 강의를 좀 한 적이 있어서 그걸 직접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순간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책은 제 입장에서는 자식과 같은 놈인데 그게 제 눈앞에서 북 하고 찍혔어요. 예. 북 하고 찢으라고 북은 아닌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농담 한번 했어요. 너무 아재 개그 같았네요. 예, 어쨌든 그럼 이제 책 찍는 거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릴 목적으로요, 그 어떤 형태로 좀 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냐면, 요 파트별 요약 정리만 제가 PDF로 만들어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요 인강에 파일이 2개 붙어 있죠. 파일이 2개 붙어 있을 거고, 하나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오리엔테이션과 관련된 자료가 붙어 있고요. 또 하나가 이 파트별 요약 정리 부분만 PDF로 만들어서 같이 붙였어요. 그 다음에 요 카페에도 이 자료는 업로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카페를 이용하시던 아니면 인강에 첨부되어 있는 자료를 출력하시던 다운로드 받으시던, 그래서 출력해서 사용하시면 되는 자료가 요 자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발 책 찢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파트별 요약 정리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 본문이 있고요. 그 본문 안에 각 챕터들마다 기출 및 예상 문제들이 들어가 있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본문과 기출 및 예상 문제에 대한 내용들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본문 이제 역시나 각 경약의 시험 목적상 필요한 내용들을 본문으로 작성해 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제가 수험서 쓸 때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저는 가급적이면 수험서를 요약식이 아니라 서술식으로 작성하는 스타일이긴 해요. 물론 요약식이 아니라 서술식으로 작성하는 것을 고집한 데 이유가 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나중에 공부 방법 가서도 계속 말씀을 드릴 거고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경영학은요, 암기 위주로 공부하시면 절대로 안 되세요. 경영학이 가지는 과목적 특성 때문에 그렇긴 한데, 어쨌든 암기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이해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교재를 요약식으로 써버리면, 역시나 이제 사람은 심리적으로 무조건 그 요약식은 좀 간단하게 돼 있으니까 무조건 외워야지라는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안 되기 때문에 서술식으로 작성을 하면서 내용들을 계속 교재를 통해서도, 물론 이제 강의를 통해서도 이해를 계속 시켜드리겠지만, 교재를 통해서도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목적으로 서술식으로 교재가 작성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물론 요약식으로 작성했을 때 얻게 되는 이점은 있어요. 그 이점이 바로 뭐냐면, 일단 눈에 잘 들어오죠. 중요한 거 중심으로만 써놨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 요약식으로 작성한 거에 대한 장점을 제가 또 버리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교재 본문 보시게 되면 가독성을 좀 증대시킬 목적으로요, 서술되어 있는 본문 안에 폰트와 색깔이 살짝 다르게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활자체가 좀 다르게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 부분이 바로 요약식으로 작성했을 때 들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술식으로 작성한 상태에서 가독성을 증대시켜 드릴 목적으로요, 본문 내용 중에 좀 중요한 내용들은 색깔도 좀 다르게 집어져 있고, 그다음에 활자체도 좀 다르게 더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 같이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각 챕터들마다 기출 및 예상 문제 들어가 있고요. 요 기출 및 예상 문제에는 어떠한 것들이 들어가 있냐면, 일단 많지는 않지만 이제 제가 직접 만들어 놓은 문제도 몇 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라면 크게 3가지 시험의 기출 문제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그 3가지가 여러분들 준비하시는 경영 지도사 기출 문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인 노무사, 그리고 가맹거래사 기출문제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3가지 자격증에 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시험들 중에 경영학이 시험 과목으로 들어가 있는
3개의 시험이에요. 예, 그래서 요 3개의 시험에 대한 기출문제 들어가 있는데 아무리 여러분들이 경영 지도사 시험을 준비하시고 계시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영 지도사 기출문제만 보고 들어가시는 것은 조금 위험한 부분도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공인 노무사나 가맹 거래사 기출문제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예, 그 기출문제들 중심으로 이제 문제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본문 내용 공부하신 다음에 기출문제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내용들을 확인하는 절차들을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역시 그 자료에도 쓰여져 있긴 한데 근데 이제 그 특히 이제 가맹거래사 이 가맹거래사 시험 같은 경우는 그 어느 파트에 대한 문제들이 좀 그 강점을 가지고 있냐면 재무관리랑 회계학 문제에 대해서 강점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 회계학을 별도의 과목으로 시험을 보시기 때문에 이제 별도의 과목으로 공부하시겠지만 어쨌든 회계학과 관련된 문제들을 같이 풀어보시면 도움은 되실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교재 이제 공인 노무사도 마찬가지고 가맹거래사도 경영학 과목 안에 이제 회계학 문제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같이 실어놓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회계학도 별도의 과목을 보실 거니까 문제를 더 풀어보시는 건 크게 문제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노무사나 가맹거래사에 들어가는 회계학 문제들도 같이 좀 풀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어쨌든 요 3가지 시험에 대한 기출 문제들을 중심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쪽 기출문제 이런 것들을 풀어보시다 보면 이제 어떤 것들을 만나시게 될 거냐면 본문에 없는데 여기서 출제가 되고 있네 예, 라는 것들을 좀 만나게 되실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발생한 이유를 잠깐 이제 오해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그런 이유들을 미리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역시나 제가 교재 본문을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논리적 흐름이에요. 계속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해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해가 중요하니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 논리적 흐름들이 쭉 연결돼서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강조하면서 본문을 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러다 보면 그 논리에서 이탈되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논리에서 이탈되는 내용들이 좀 있고 그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논리에서 이탈되는 부분들이 이제 출제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라면 어떤 형태로 해결하게 만들어 드렸냐면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을 조금 자세하게 달아서 해설을 좀 자세하게 달아서 본문 내용이 없지만 기출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소홀함 없이 준비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교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또 빠졌네. 그 다음에 이제 역시 본문 내용 보시게 되면 그 모두 좀 들어가 있냐면 각주도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각주 역시 똑같은 논리인데 그 본문을 제가 쓰면서 가장 강조하는 건 논리적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각주의 내용들을 그냥 다 본문 때려넣기 시작하면 역시 그 논리적 흐름이 틀어져서 그냥 백과사전이 되어버리고요. 그렇게 백과사전이 되어버리면 아무래도 역시 또 암기형태로 돌아가 버리세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역시 논리적 이탈되어 있는 것들은 하지만 시험에 물어볼 수 있는 내용들은 각주로 뽑아놓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한 가지 제가 강조드릴 건 뭐냐면 제 교재에 들어가 있는 각주요. 예, 제 교재에 들어가 있는 각주는 본문보다 글씨 크기는 작을지 모르지만 중요도나 가중치는 본문과 동일한 가중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고사실까지 말씀드리면서 본문에 대한 내용들 전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기출 및 예상 문제와 관련된 내용들도 다 같이 말씀을 좀 드리게 되는 거고요. 역시나 이제 그 안에서 저는 본문 중심으로 강의를 하게 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 이론 강의다 보니까 본문 중심으로 강의가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교재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그럼 이제 이 교재를 가지고 저는 강의를 해야 될 거고 어떻게 강의를 할지에 대한 것들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될 듯한데 제일 첫 번째요. 저는 철저하게 어떻게 강의를 진행하는 사람이냐면 탑다운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탑다운 방식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라는 건데 다른 건 아니고요. 뭐 전체 경영학 강의를 묶어서 보셔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매 시간을 끊어서 보셔도 마찬가지일 텐데 저는 항상 큰 그림을 먼저 그려드릴 겁니다.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잡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탑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큰 그림, 전체적인 구조가 그려지고 나면 그 다음에
세부적인 그림들을 그려 나가는 형태, 그런 형태로 강의를 진행하게 될 거고요. 이렇게 탑다운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이유는 당연히 있겠죠. 다른 게 아니라 이해 중심으로 수업 목적에 가장 적합한 형태예요. 그래서 탑다운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일단 전체적으로 판서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판서를 가지고 전체적인 그림들을 그려드릴 거고,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세부적인 이야기들까지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추가적으로 교재상으로 정리해야 될 내용들이 있다면 교재를 정리하는 형태로 강의를 진행하게 될 거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그냥 강의 시간 안에서만 기본적으로 2회 독을 하는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강의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여러 차례 복습들을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5회 독에서 6회 독 정도 가능하게끔 만들어드린 형태의 강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기본적인 얘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이제 뭐 앞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내용이긴 한데, 저는 이제 어떤 컨셉을 가지고 강의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그 큰 틀부터 역시나 말씀을 드리면 계속 똑같은 얘기 드렸습니다. 경영학은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해 중심의 강의를 진행할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그 경영학을 강의하는 분들 다 보면 이해가 중요하다고 다 말씀하세요. 이해가 중요하다고 다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막상 강의를 들으면 이해를 시킨 게 아니라 무조건 외우래요. 앞자 따져서 이거 외우시고요, 저거 외우시고요, 이런 식으로 많이 강의들을 진행하시더라고요. 근데 전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이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여러분들 최대한 이해시키는 형태로 강의를 진행할 거예요. 물론 그러면서 제가 어떤 뻥을 치진 않을 거냐면, 그렇다고 해서 경영학 외울 거 단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뻥을 치진 않아요. 뻥을 치진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시험 목적상 외워야 되는 것들이 있긴 있는데 무조건 다 외우세요 이런 표현을 쓰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철저하게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강의를 진행할 거고요.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는 것들 몇 가지는 제가 노골적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이건 외우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그렇게 해야만 외워야 되는 양이 훨씬 줄어요. 훨씬 줄고 경영학이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그럼 철저하게 이해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짬짬이 탑다운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하니까 구조들을 잡아드리면서 이 경영학을 손에 잡히게 해드릴 거예요. 역시 여러분들께서 이제 경영학을 공부하실 때 가장 큰 그 어려움이 뭐냐면, 경영학 되게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불평들을 많이 털어놓으세요. 근데 역시 그런 불평들이 나오는 이유는 아까 이쪽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접근 순서나 구조가 잡혀져 있지 않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접근 순서는 목차를 가지고 잡았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계속 경영학에 대한 구조를 잡아 드릴 거예요. 구조를 잡아 드리면서 경영학 이거였구나, 이렇게 생긴 거였구나, 뭔가 좀 잡히는 것 같구나 라는 생각을 심어드릴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철저한 이해 중심의 강의와 손에 잡히는 경영학을 만들어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강의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강의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인데 애석하게 제가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잘 몰라요. 저는 인강 상태니까 더더군다나 제가 여러분들의 백그라운드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뭔가 가정을 가지고 강의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이제 어느 정도 백그라운드 있으신 분들한테는 좀 죄송하긴 하지만 저는 이제 모든 분들을 좀 만족시키고 싶은 욕구가 좀 있어서 어떠한 가정을 가지고 경영학을 강의할 거냐면, 지금부터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경영학에 기억도 본 적이 없는 분들인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제로 베이스를 가정하고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면서 점점 경영학에 대한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제로 베이스를 가정한 상태에서 강의를 진행할 거고요. 거기에 또 모두 좀 신경을 쓰면서 강의를 진행할 거냐면, 역시 경영학은 사회과학 성격이 좀 강한 학문이다 보니까 경영학에서 사용되는 표현들이
일상생활에서도 그대로 쓰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일상적인 생활 사용하는 그 용어와 경영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경영학적인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요 경영학적인 표현들을 좀 전달하는 것에 치중을 해서 강의를 진행할 거예요. 이게 왜 의미를 가지냐면,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 사용하는 용어가 경영학에 출제되었을 때 의미가 똑같으면 상관이 없어요. 의미가 똑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의미가 달라졌을 때 그 용어가 문제에 출제됐을 때 그 용어의 의미를 국어적으로 해석하셔야 될까요? 경영학적으로 해석하셔야 될까요? 국어적으로 해석하시면 정답을 찾을 수 없는 거고요. 경영학적으로 해석을 하셔야만 정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경영학적 표현들을 좀 들려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역시 자료 보시면 몇 가지 예시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뭐 걔네들 나중에 다 언급할 내용이니까 가장 대표적인 딱 한 가지만, 지금 OT하는 과정이니까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고전적과 현대적이라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고전적, 현대적,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도 고전적이네, 현대적이네 라는 표현들을 쓰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일상적으로 사용할 때는요, 고전적은 옛날 것, 현대적은 요즘 것 정도의 의미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전적 또는 현대적이라는 표현이 경영학에서도 사용이 되죠. 근데 경영학에서 고전적 또는 현대적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면 옛날 것, 요즘 것 이란 의미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어떨 때 고전적과 현대적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뭐 나중에 이것도 여러 차례 얘기를 드리겠지만, 경영학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가정이 기본적으로 X 관점과 Y 관점이에요. 그랬을 때 경영학에서 사용되는 고전적이라는 것은 X 관점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사용되는 표현이고요. 현대적이라는 것은 Y 관점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사용되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장에 들어가셨는데 출제자가 고전적 또는 전통적 블라블라블라 하는 형태의 출제가 됐다면, 아, 옛날 거 뭐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순간 정답을 찾을 수 없으신 거예요. 아, X관점과 관련된 뭔가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순간 정답을 찾을 수 있어지는 상황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고전적, 현대적, 그 외에 이제 자료 보시게 되면 수직적, 수평적 또는 무작위 같은 것들도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그 외에도 몇 가지 더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앞으로 강의에 나가면서 나올 때마다 계속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로 베이스를 가정한 상태에서 이러한 경영학적 표현들을 들려드리는 것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미 그 교재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 기본이론 강의는요, 본문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제한된 시간 안에 강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문제까지 풀어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본문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할 거고요. 그럼 이제 그 문제는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풀어보시고요. 풀어보신 다음에 잘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커스 경영 아카데미 홈페이지다가 질문을 올려주시든지 저에게 이메일을 주시든지 아니면 카페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4시간 이내에 24시간 이내에 분명히 답변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문제 부분은 그렇게 해결하고요. 기본적으로 강의는 본문 중심으로 강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제가 강의할지에 대한 강의 방법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제가 어떻게 할지를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공부 방법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럼 이제 제일 첫 번째, 이미 앞에서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저와 같이 경영학을 하실 거면요, 일단 이 경영학 암기 과목이라는 생각을 제발 버리세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도 외울 게 없습니다라고 제가 뻥을 치진 않을 거예요. 뻥을 치진 않을 거예요. 예, 제가 강의하면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뻥을 치는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 어쨌든 진실되게 강의를 할 건데 기본적으로는 암기 과목이라는 생각을 버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공부도 이해 중심으로 좀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건데 이제 왜 이걸 제가 강조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암기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게 되면 당연히 앞잘 따지게 될 거거든요. 앞잘 따지 형태가 될 텐데 그 앞잘 따서 공부하신 형태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제 2차 시험, 그러니까 논술 형태의 강의를 하는 경우라면 앞잘 따는 거 저는 추천합니다. 왜냐면 그때는 수험생이 직접 뭔가 쓰면 되니까. 근데 1차 시험은요, 객관식 시험이고요. 객관식 시험이고, 이 객관식 시험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그, 문제를 만드는 것에 대한 용어의 선택권이 수험생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출제자에게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경영학은요, 소위 얘기하는 경영학전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법학 과목이라면, 수험생이 사용하는 용어나 출제자가 사용하는 용어가 달라질 일이 없어요. 왜냐면, 법전에 있는 용어를 사용할 거니까. 하지만 경영학은 경영학전이라는 게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 미국 경영학이 한국에 들어와서 번역돼서 이제 연구가 되는 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영어 단어지만 누가 번역하냐에 따라서 용어가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용어 선택을 누가 할 거냐면 수험생이 하는 게 아니라 출제자가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 그냥 무조건 앞잘 따서 외우시면 그 앞자가 문제에 등장하지 않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순간 문제를 풀지 못하시는 거죠. 하지만 그 내용을 단순히 앞잘 따놓은 게 아니라 이해를 하고 계시면 용어가 살짝 달라지더라도 표현이 살짝 달라지더라도 거기에 대한 유연성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암기가 아니라 이해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린 게 첫 번째 이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역시 또 암기 과목 형태로 공부하시면 어떤 형태로도 많이 공부하시냐면 그냥 문장 베이스로 그 문장이 O인지 X인지 그런 형태들도 공부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물론 그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긴 하는데요. 그것도 좀 위험한 경우가 생겨요. 예. 뭐가 위험한 경우가 생기냐면 역시나 경영학이라는 것은 학문적 특성상 상대적인 개념이 지배하고 있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절대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문장이 있을 때 물론 전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어떠한 문장이 있을 때 이 문장이 이 문제에 사용되었느냐 저 문제에 사용되었느냐에 따라서 O와 X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경영학 문제를 푸실 때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요. 보기 5개를 각각 개별적으로 OX 형태로 푸시는 것보다는 그 보기 5개를 상대적으로 보면서 출제자의 요구사항에 가장 부합되는 가장 옳은 거 아니면 가장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경영학 문제를 잘 푸시는 요령이 되긴 하거든요. 예. 근데 이 상대적으로 보는 것 역시 무조건 외우시면 보실 수 없으세요. 무조건 외워버리시면 그냥 표현만 살짝 달라져도 다른 문장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암기가 아니라 이해 중심으로 공부하셔야 됨을 계속 강조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뭐 한 2가지 정도 이유를 말씀드렸지만 결론은 똑같아요. 암기가 아니라 이해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사실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리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떠한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거냐면 역시나 경영학을 공부하실 때 중요한 건 사실 익숙함이세요. 그러니까 뭔가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익숙함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러니까 사람은 인지적으로 이제 정보를 받아들일 때 익숙한 건 잘 받아들여요. 그런데 익숙하지 않은 건 천천히라도 받아들이면 그나마 괜찮은데 천천히 받아들이는 게 기본적인 태세가 아니고요. 튕겨 내버리는 것이 기본적인 태세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효율적으로 공부하시기 위해서는 익숙함을 만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방법들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 이제 인강으로 이제 공부를 하실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인강을 듣는 시간에
최대한 많은 것들을 빨아들이셔요. 최대한 많은 것들을 빨아들이셔야 나중에 복습하실 때 그만큼 시간이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상 뭘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릴 거냐면, 이게 실강 상태가 되면 좀 그나마 좀 나은데 인강 상태에서 조금 더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하지만 부탁을 좀 드릴게요. 내 강 수강하시기 전에 10분만 투자해 주세요. 10분 너무 많아요. 네, 많아요. 5분만 투자해 주세요. 5분만 투자해 주세요. 그러면 이 5분 동안 뭐 하라는 이야기냐라는 건데, 다른 건 아니고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예습하라는 얘기 절대로 아니에요. 5분 동안 무슨 예습을 하겠어요? 그냥 그 나간 진도분에 대해서 머리는 딴 생각을 하고 계셔도 돼요. 단 눈만 그 나가는 진도분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훑어만 주세요. 예습하는 것처럼 이렇게 심각하게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머리는 딴 생각을 하고 있어도 상관없는데 눈만 그 시간에 나가야 되는 진도분을 미리 한번 교재를 통해서 훑어만 봐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생각보다 파워풀한 힘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절차 없이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면 그 강의 내용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자극이 되니까 익숙함이 안 만들어져 있는 상태라서 그 강의가 생각보다 잘 안 들어올 거예요. 근데 이걸 하고 나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 이제 강의 시간에 듣는 이야기들이 두 번째 자극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좀 더 수업 시간 내 효율적으로 빨아들일 수 있는 형태가 형성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10분도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5분을 투자해서 항상 5분 전에 한번 교재 내용 훑어보고 인강 들으시고 또 한번 훑어보고 인강 들으시고, 그렇게 하는 형태의 습관을 좀 들이시면 그 강의 시간 자체에 받아들이는 내용 자체가 훨씬 풍성해질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근데 강의가 끝나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뭐 하실 거냐면 복습을 하시게 되겠죠. 그리고 이 복습과 관련해서 똑같은 개념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습해야지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책상에 앉으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복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1페이지부터 제가 계속 이해를 강조했으니까 꼼꼼히 읽어보면서 이해 안 되면 그 다음 얘기 못 넘어가고 막 이런 식으로 복습하는 경우들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똑같아요. 나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복습해야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책상에 앉으셔가지고요. 처음부터 정독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일단 처음에는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소설책을 보시는 것보다는 조금만 신경을 써서 여기서 쭉 한 두세 번 훑어보시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복습할 진도 부분을 그냥 가볍게 다독을 좀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정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요 과정이 들어가니까 복습 시간 더 오래 걸리는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에 들어가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줄어요. 압도적으로 줍니다. 왜냐하면 요 다독을 통해서도요, 이미 수업을 한번 들으신 내용이라서 다독을 통해서도 생각보다 많은 부분들이 흡수가 되고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독을 할 때 생각보다 시간이 더 적게 걸리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걸 다 해도 처음부터 정독하시는 것보다 복습 시간은 훨씬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공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결국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역시 경영학을 공부하실 때는요, 자세하게 한번 보시는 것보다 반복적으로 여러 번 보시는 게 훨씬 좋으세요. 그래서 경영학의 기본은 다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역시 이제 그걸 도와드리는 보조장치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트별 요약정리, 그 파트별 요약정리를 계속 들고 다니시면서 보시면 그만큼 경영학이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 말씀을 좀 드리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저 이것도 많이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가급적이면 서브노트를 좀 작성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서브노트를 강조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역시 계속 똑같은 얘기지만 다독, 반복이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기본서 가지고 이제 경약을 계속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근데 시험 날짜 임박해지면 이제 어떤 것들이 좀 돼야 되냐면 짧은 시간 안에 1회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회독에 걸리는 시간을 좀 줄여가는 형태로 계속 회독수를 늘리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교재를 가지고 하시면 한 번 회독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본서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겠지만 시험 날짜 임박해지면 조금은 컴팩트한 자료를 가지고 회독수를 계속 늘리시는 게 분명한 의미를 가지거든요. 물론 그 관점에서 파트별 요약 정리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긴 한데, 이 파트별 요약 정리 과정 중에서는 익숙함을 만들어주기 위한 목적은 괜찮겠지만 회독수를 늘리는 관점에서는요 너무 양이 적어요. 너무 양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서와 파트별 요약 정리 사이 중간 정도에 있는 아티클을 가지고 계신 건 분명한 의미를 가져요. 그리고 그게 바로 뭘 해줄 거냐면 이 서브노트가 해줄 거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서브노트를 만드세요라고 전 분명히 말씀을 드리죠.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사실 서브노트 만드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요. 역시 서브노트 만드시는 거 쉬운 일 아니시거든요. 근데 제가 강의를 하면서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고집이 뭐냐면요, 가급적이면 수업 시간에 대부분의 것들을 해결시켜드리고 싶은 욕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서브노트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물론 제가 나눠드리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서브노트를 만들어 드릴 거냐면요, 이제 지금 오리엔테이션 끝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할 텐데, 어차피 인강 듣고 계시는 상황이니까 그 시간에 중간 텀이 좀 있으시겠죠? 그 텀에 노트 한 권을 준비하세요. 노트 한 권을 좀 준비하시고요. 그 노트 한 권을 준비하신 다음에 이제 기본 강의 이제 실제로 시작했을 때 쭉 들으시면서, 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의 판서 중심으로 강의 진행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미 제가 OT 때 지금 판서한 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차책에 다 잡아서 판서하고 있잖아요.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교재랑 똑같은 목차책에 잡아가면서 그 상태에서 판서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칠판에 판서한 내용을 그냥 그대로 받아 적고 종강하면 깔끔하게 서브노트 하나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 본격적으로 들으시기 전에 노트 한 권 구입하시고요. 그 노트에다가 제가 칠판에 판서한 내용들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한테 이제 요청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뭘 요청하시냐면, 그러면 그냥 하나 주시죠. 그냥 어차피 판서 쓸 거니까 이미 저 자료 있을 거니까 그 자료를 좀 주시죠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거든요. 근데 드릴 수 없는 이유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한번 써보는 것도 분명한 공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 드리는 거고요. 사실 이거 핑계고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저도 없어요. 제가 어떻게 강의를 하면서 어떤 요약조를 제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요약 자료를 가지고 판서하거나 하는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냥 이제 제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어차피 제가 쓴 교재니까 그냥 목차책에 잡아온다 그냥 그때 하는 판서예요. 물론 이제 저도 강의를 오래 했으니까 그 판서가 매번 다르진 않습니다. 매번 다르진 않지만 또 매번 완전히 똑같지도 않아요. 그때마다 요건 이렇게 설명해도 낫겠구나 하고 싶어서 좀 다르게 설명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판서가 매번 똑같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전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드릴 수 없는 부분들 좀 염두에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첫날이니까 여담삼아 잠깐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가 한번 있었냐면요, 이제 경영 지도사 쪽은 아니었고 다른 쪽에서도 똑같이 강의하니까 이제 그쪽에서 강의할 때였는데, 종강날 어떤 학생 하나가 저한테 찾아와서 교수님 선물이요 하면서 저한테 뭘 주더라고요. 봤더니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했던 판서들을 자기도 다 적었을 거잖아. 그걸요 복사를 해가지고요 저한테 한 세트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맙잖아요. 너무 고마워가지고요 그 다음 강의에서 제가 그걸 썼어요. 근데 그 다음 강의에서 그걸 쓰고 나서 그 다음은 절대로 안 써요. 어떤 걸 느껴버렸냐면요, 이제 그게 이제 배포가 된 상태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거기에 맞추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강의가 죽어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버렸거든요. 저는 강의를
좀 활달하게 하고 싶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경험도 있고 그래서 그들은 그 자료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료가 없는 상태라 사실은 이걸 미리 드릴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노트 한 권 구입하셔서 같이 이제 손을 써가면서 이제 서브노트 같이 만들어 간다는 심정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노트 구입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노트 대부분 어떤 형태로 되어 있을 거냐면 이렇게 이제 길게 제본된 이런 형태의 노트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가급적이면 요렇게, 그러니까 요 말고요. 요거 말고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의 노트를 좀 구입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유는 아니고요. 그 제 판서 자체가 옆으로 좀 길어요. 예, 옆으로 좀 긴 판서라서 이런 형태의 노트 쓰시면 이제 끝에 가서 좀 궁지에 몰리실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형태로 이제 노트를 좀 구입하셔서 서브노트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서브노트가 만들어지고 나면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추가적인 내용들을 가피를 해 놓으셔야 되잖아요. 예, 가피를 해 놓으셔야 되는데 이런 형태로 사용하시게 되면 빈 공간들을 많이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형태로 정리를 하시면 빈 공간들을 좀 많이 만들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하시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내용들 뭐 오답 노트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핵심 정리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하신 내용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내용들을 가필하기가 훨씬 좋으실 거예요. 결국 이런 절차를 통해서 뭐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이 서브노트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회독수를 늘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단권화요. 단권화하기 위한 절차를 만들어 드리고 있는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브노트 작성과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드리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료 보시면 한 가지 더 들어가는 게 바로 뭐냐면 아까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본문에는 내용이 없지만 기출물 예상 문제에 들어가는 문제들도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러한 경우는 이제 그 기출문제에다가 해설을 좀 자세하게 달아 놓은 상태니까 그렇게 해결하시면 된다는 사실도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거기까지 말씀드리면 제가 오리엔테이션 성격을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들 전부 다 말씀드렸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 지을 거고 이제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경영학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